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집중도를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뭐, 흠뻑 빠져있는 정도? 그것에 얼마나 미쳐있는지 정도?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부제는 공부는 즐기는 법이에요. 공부를 즐기는 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역시 간의 수공업으로 제가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죠. 이게 누구냐면은, 프로게이머 임요한 선수인데, 제가 임요한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이 사람을 제가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집중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즐기는 거라는 걸 먼저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재밌으면은 집중도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되게 좋아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게임이 재밌으면은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집중도를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음, 그게 재미있긴 한데 다른 것도 재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 임요한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임요한 선수는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를 했겠죠. 그런데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사람은 좋았대요. 뭐 웹서핑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는 거라든지. 그런데 프로게이머는 게임만 해야 되니까 정작 게임은 즐기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자기 드랍십 플레이로 대표되는 전략이었대요. 어떻게 하면은 전략을 짜서 상대방을 잘 속이고 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막 열심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하는 게 재밌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즐거움을 찾으니까 다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게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즐거운 걸 찾았다. 찾아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즐거움이 그냥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찾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좀 그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집중도를 높이려면 재밌는 걸로 해야 돼요.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포기해야 된다면은 그것만 해야 된다면은 그것 안에서 되게 지속적인 재밌는 것을 찾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찾아야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재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재미있는 점을 찾아서 그거에 몰입해서 하더라도 수학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때가 잠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재미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다. 네. 재미를 어떻게 찾더라도 재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지면은 자기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의미 있는 거다 라고 느끼면은 계속해서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임요한 선수도 전략을 짜두고 막 하는 게 때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하는 게 난 되게 가치 있다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느끼고 이게 되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면은 다시 재미가 저렇게 재미는 오고 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재미는 찾아오고 그리고 집중도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패턴을 거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타를 칠 때 기타가 처음에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타만 해야 된다면은 지속적인 재미를 기타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근데 기타를 치다가 정말 재미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기타 치는 게 얼마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상기시키면은 언젠간 재미는 다시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미를 느끼는 동안에는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공부할 때도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멍병사의 다짐인데요. 오타가 났네요. 구멍병사의 다짐. 이 얘기예요. 구멍병사의 다짐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제가 막 공부법 같은 걸 연구하다 잠깐 훈련소를 들어갔거든요.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되게 공부법도 알고 있고, 배우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못하는 거예요. 못 포개는 것도 잘 못하고, 신발끈 매는 것도 못하고, 총 조립하는 것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나고, 그래서 제 대표적인 구멍병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런 거 안 중요해. 이런 거 군대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합리화하다가 갈수록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못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잘하고 싶었죠. 그랬더니 근데 그런 생각 가지던 중에 한 소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 관심을 좀 의식적으로 가져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흘렸는데 자꾸 이렇게 구멍병사로 계속 지키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름 되게 절박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잘해야겠다.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그 절박함 때문에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들을 때도 진짜 열심히 듣고 어떤 거 훈련 내용 설명할 때 진짜 열심히 듣고 뭘 하더라도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구멍병사에서 점점 벗어나서 훈련도 좀 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절실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보면은 어떤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되게 간절한 욕구잖아요. 이런 간절한 욕구가 있을 때 우리의 집중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실함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경험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박함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절박한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이게 되게 절박하다고 절박한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백 장군이 가족의 목을 다 베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절박한 상황을 억지로 자기가 상황을 만든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또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이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수할 때 자꾸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그만하고 좀 절박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컴퓨터 한 번만 더 하면은 삼수한다라고 저 자신이 계속 절박함을 상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절박감을 상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박함을 느끼고 또 절박함을 느끼는 상황이 안 나오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만약에 그런 상황 중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그 절박함을 자꾸 상상하면은 충분히 집중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과는 조금 번외로 이런 절박함 때문에 너무 긴장이 돼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되게 잘 봐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런 절박함 때문에 긴장이 너무 돼서 어떡하죠? 수능 때 너무 긴장이 되는데 하고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사실은 긴장한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해서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굴에 살 때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동물이 들어와서 늑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 늑대랑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긴장한다는 거는 우리 몸이 되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필요한 생각은 뭐냐면은 긴장이 되는데 어떡하죠? 긴장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긴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하는 마음에 너무 쏠려가지 않고 그 긴장을 그냥 자신이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나. 이 긴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집중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서 제가
상담을 해준 친구들이 수능 때 많이 도움을 받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은 되게 긍정적인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느끼지 말고 그것을 마치 파도처럼 타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중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집중도를 자꾸 높이려는 거는 경험치를 쌓는 것과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집중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고도의 명상 수행자들도 그렇게 집중력이 깨지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그때 다시 집중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는 집중의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깨졌을 때 다시 되돌아왔을 때 경험치가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이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집중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면은 이런 상황을 바로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몰입이 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도 순식간에 해치우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 집중도를 올리는 거의 목표는 몰입 상태를 올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천장 깨기인데, 앞에서 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장을 깨야 된다라는 말인데, 물이 끓는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섞어서 할 거예요. 자, 여기 주전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전자는 가운데 있는 주전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주전자를 끓이려면은 열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열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3개의 주전자를 한꺼번에 끓이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이 3개의 주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끓여야 되는 물을 끓여야겠죠. 요것들은 안 하고, 이 3개의 동시에 열을 가하면은 얘도 80도, 얘도 80도, 얘도 80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것도 끓지 않겠죠. 얘를 끓이고자 한다면 얘한테만 불을 가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 말한 집중해서 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이 이 100도씨를 얘를 하나 끓이더라도 100도씨를 넘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열이 가해야 되겠죠. 충분한 열. 이게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충분한 열, 이 주전자를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저는 임계 경험이라 하거든요. 임계 경험 다시 쓸게요. 어떤 공부를 할 때 쓰든지 일정 이상의 집중도와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일정 이상 공부한 시간이랑 집중도를 같이 곱한 거예요. 근데 시간보다 진짜 중요한 건 집중도가 일정 이상 되어야 돼요. 시간 아무리 하더라도 집중도가 높지 않으면 이 임계 경험이 충분하게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할 때는 일정 이상의 임계 경험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임계 경험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집중도다. 집중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10년을 해도 영어 공부 실력이 안 느는 사람이 있는 반면 1년만 영어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영어 실력이 느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집중도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전자를 끓인 거랑 똑같죠. 그리고 주전자를 끓일 때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끓이면 안 되고 하나만 끓여야 된다. 하나만 끓여서 임계 경험을 넘겨야 된다. 이게 최종 정리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계 경험을 넘기는 그 순간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천장을 깬다고 말을 해요. 일종의 우리의 단계가 넘어간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움에는 3단계와 4단계가 있다고 했죠. 3단계는 이해는 하지만 내게 안 된 상태, 4단계는 완전히 내게 된 상태, 몸에 체화된 상태인데 2단계에서 이걸로 넘어가려면 항상 임계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 일정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중도가 되게 중요해서 하나의 주전자만, 그리고 하나의 주전자를 끓일 때더라도 한 번에 확 끓여야지 이 임계 경험이 채워진다. 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방학 동안에 물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물리 점수가 안 흔들리는 거, 이게 바로 임계 경험을 일정 이상을 채워서 천장을 깨는 그 예시고요. 그리고 수학 역행렬 부분이 약하면은 열심히 그 역행렬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서, 즉 천장을 깨서 그 다음에 틀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천장을 깨는 거다.
천장을 깨려면 그리고 인계 경험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했던 말은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포기해야 된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포기했으면 하나를 할 때 집중도를 일정 이상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려면은 그걸 즐겨야 되고, 그리고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도 다시 올려는 훈련을 해서 레벨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올리면은 집중도를 계속 올리면은 몰입이 돼서 엄청난 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장을 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 조건, 집중력을 해서 배움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태가 이렇게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우리 머릿속의 상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안녕.